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주제는 일단 대화 상대의 연령대를 사전에 결정해 놓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결혼을 할 여자를 찾기 위해서 일단 좋은 웹사이트, 건전한 웹사이트를 찾아서 또 그런 그룹에 가입을 하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어떻게 여자를 찾는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대화 상대 연령대를 사전에 결정해 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후진국의 여자들 결혼 연령대와 실상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의 그 생각 이런 거를 사전에 좀 정리를 해놓고 또 올바른 정보를 설정을 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로 우선 후진국의 좋은 이야기, 실상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첫 번째로 찾는 게 어린 여자입니다. 나이가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똑같습니다. 그거는 70살 먹은 노인네도 18, 19, 50살 먹은 노인네도 18, 19. 어떻게 보면은 30대 남자들이 오히려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거기다 또 애까지 딸린 여자를 또 찾아서 결혼하는 경우가 또 아주 많은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나 통상적으로 후진국에는 조언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게 그럼 그거를 또 그대로 믿고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후진국에서 조언을 한다. 후진국에서도 또 가장 하층, 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지 후진국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6년제 아니고 중고등학교 없고 대학교 없습니까? 후진국은 대학교 다니면서도 결혼을 하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결혼합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국제결혼 업체나 또 무허가로 그 여자들을 소개해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후진국이라고 해도 초등학교 6년제입니다. 또 중고등학교 6년제입니다. 대학교 4년제입니다.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아주 그 시골 깡촌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진짜 뭐 사람 사는 게 아닌 그런 곳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후진국도 밥 먹고 사는 사람 다 초등학교 보내고 중고등학교 하고 대학교 갑니다. 그럼 딸이 대학을 다니는데 누가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좋아서 뭐 연애를 한다면 몰라도 그것도 외국에 늙은 할아버지들하고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상식적으로 하고 계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물론 필리핀에 아주 가난하고 뭐 베트남에 아주 가난하고 이런 여자들은 종혼이 아니라 그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종혼이 아닙니다. 국제결혼법에 지금 저촉을 받고 있는 나라가 모두 8개국인데 그 8개국의 법으로 조혼을 허락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믿지 마시고
또 그것이 왜 잘못된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 언론이나 뭐 인터넷 이런 걸 보면은 국제결혼 피해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뭐 피해 연대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어느 업체를 통해서 어느 나라 여자와 결혼했는데 나한테 사기를 쳤다. 그 업체 사장 나쁘다. 여자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몇 살이고 여자 색시가 몇 살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딱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얼마 전에 한글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왜냐하면 약속한 신부가 안 들어와서 거길 찾아가서 시발로 통을 들고 가서 불질러 가지고 그냥 업체 사장도 죽이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언론에서 그 남자가 아마 61세로 제 기억을 합니다. 여자는 20세로 기억을 하고 그 위에는 뭐 나는 몇 살이고 여자가 몇 살이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그 뭐 유통씨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인사고 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뭐 이렇게 밝히고 하는 정도지 그 이외에는 내가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나 몇 살이고 여자 몇 살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사실은 부끄러운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국제 결혼을 정상적인 여자하고 내 하고 싶다. 정상적인 여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나이를 설정을 해 놔야 됩니다. 내가 40세인데 뭐 18, 19 정상적인 여자한테 말도 못 꺼내는 거죠. 내가 40대면 최소한 30세, 뭐 20대 후반, 27, 8세 그건 집안이나 여자나 또 남자의 능력이나 외모 이런 거 다 달라지는 겁니다. 남자가 40이라고 해도 결혼도 한 번도 안 했고 직업도 좋고 잘생겼고 매너 있고 그러면은 뭐 20살 먹은 여자는 뭐 싫어할 이유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남자가 20세 좀 넘었는데 아주 매너가 나쁘고 능력 없고 못생겼고 하면은 같은 20대 여자도 싫어합니다. 그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법은 없지만 통상적인 또 상식적인 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대략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여자한테는 어필이 되겠다 이런 걸 좀 정해 놓으시면은 그래도 상대를 찾는데 좀 수월하죠. 그리고 상대도 저런 정도 남자면은 뭐 얘기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 일단 후진국에 있는 여자들, 후진국에서 사는 똑똑한 여자들은 대부분이 자기 나라 남자하고 결혼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 못 사니까. 직업이 없습니다. 남자 상당수가. 그러면은 자기가 애를 낳고 자기가 벌어서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남자가 아주 뭐 똑똑하고 뭐 잘생기고 했으면 몰라도 평범한 여자들은 자기 나라 사람 남자들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여자들이 국제결혼업체 찾아다니고 이런 건 아니죠. 단지 이야기를 해봤을 때 외국 남자라도 좋은 남자라면 결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여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여자들이 일반적인 국제결혼업체 찾아가서 뭐 신체검사 해주고 자기 사진 막 갖다 주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아예 그런 업체 남자들을 만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뭐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죠.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언제 한국 남자들 와서 야, 여자들 만났는데 뭐 결혼 사진 찍는데 양복 웃도리만 입고 바지는 뭐 짧은 바지에 뭐 스랙 바지 입는 사람, 긴 바지 입은 사람 여러 명이지만 결혼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웃도리만 입고 앉아서 상체만 찍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필리핀 사람들이 해줍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업체를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국제결혼 강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일단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살림을 하면서 살림이 늘어나야 됩니다. 재산이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탈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여자는 반질반질하게 생겨서 뭐 젊은 여자죠. 툭하면 도망을 가고 잡으러 다니고 이런 일을 하고 하면은 집에 돈이 모이겠습니까? 있던 돈도 다 까먹고 돈 있는 쌍만 하면 갖고 튀고 막 이러는데 그런 여자들은.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마라톤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결승전 반환점을 지나서 결승전 쪽으로 갔을 때 모든 게 다 늘어나 있고 좋아져야 됩니다. 월세로 출발했지만 그래도 내 집이라도 작은 집이라도 있고 그래도 돈이라도 좀 모아가지고 급할 때 누가 어디 손 안 벌리고 이렇게 또 부부가 서로 믿고 의지하고 아이들 잘 따르고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 정도 살면은 성공한 겁니다. 아니 이 지구상에 아니 대한민국에 금수저가 몇 명이나 됩니까? 까놓고 거의 대부분이 흙수저라고 보시면 되고 흙수저면 흙수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카지노에 가보면 뭐 몇천만 원 잃었다 오늘. 야 대단한 사람이다. 나중에 알고 보면 어디 공장 직원입니다. 한국에.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 분들이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한 달에 월급 450, 뭐 600까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특수한 용접 기술자 이런 사람들. 저희가 무료로 시켜주는 무료 결혼도 못합니다. 650을 받아도 적자 카드를 못 갚아서 쩔쩔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흙수저로 태어났으면은 그걸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부모 원망하는 시간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나가서 그 노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 번에 막 승부를 걸라고 하지 마시고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1년 모아보세요. 얼마인가 2년 모아보시고 그래서 수중에 뭐 한 7, 8천만 원 1억 정도 모아보세요. 마음이 틀려지고 마음 자세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여자 만나서 아들 딸 낳고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면은 항공서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흙수저답게 흙수저면 흙수저답게 살라.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잘한다는 거는 내가 좋은 상대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좋은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면은 살림이 늘어나고 재산이 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자가 없이 뭐 툭하면 아프고 툭하면 도망다니고 이런 거 그런 걸 안 보고 정상적으로 웃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여자 만나서 즐겁게 섹스하고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강의 안 듣습니다. 그런 분들 절대로. 그런 얘기 자기 친아버지 친엄마가 해줘도 집어던지고 성질내고 집 나갑니다. 세상 이치를 몰라서 그런 것인데, 이쁜 여자 만났다고 섹스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몇 년이나 하겠습니까? 까놓고 다 도망갑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답게 살면서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좋은 여자 만나셔가지고 살림 늘어나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세요. 재산이 늘어나는 재미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아들, 딸 손잡고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보시고, 아무리 흑수저라도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는 지금 얼마든지 합니다. 이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